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관일입니다. 당신만 몰랐던 임원의 조건,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강의 때는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리더십 정형화된 어떤 틀을 만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상대방이 있고 내가 있는 겁니다. 잘 어우러지는 그런 리더십을 만드셔서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요, 그동안 강의에서 일을 열심히 하라, 충성하라 뭐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헌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만 했는데 남는 게 없다? 그러면 일 못한 거죠. 따라서 제대로 일해보기. 당신의 공헌이 뭐냐? 여기에 답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이번 강의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오늘 강의의 3가지 미션. 첫째, 나는 회사에 분명한 공헌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헌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공헌은 공헌이 있는데 어떤 아이디어로 공헌했는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가? 세 번째, 그런 아이디어, 즉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 3가지를 알아보고 분석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 질문에 좀 답변해 보시죠. 남과 다른 공헌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그 공헌이 있다면 그 공헌을 그냥 있다고 하실 게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 보십시오. 몇 가지나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집에 가서, 특히 남성들은 그렇죠. 여성하고 달라서 남성들은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얘기할 때요, 마치 회사의 모든 일은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무엇을 했어요 하고 적어보라고 하면요, 그냥 팀원들하고 같이 했던 일상의 모든 업무를 자기의 공헌처럼 적어냅니다. 그건요, 일상의 업무일 뿐이지 공헌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헌이 공헌다우려면요, 특유의 아이디어와 활약이 분명하게 부각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을 참 궁금하게 생각이 됩니다. 뭐니 해도 일로서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탁월성이 경쟁력입니다. 그 탁월성은 어디서 오느냐? 2가지서입니다. 창의성과 추진력입니다. 저 사람 참 탁월해. 그럼 그것의 실체가 뭐냐면요, 정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때에 딱 내놓을 때 탁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경우에 탁월하다고 하냐면 추진력이 있을 때입니다. 아이디어만 있고 추진력이 없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솔직히 조직에서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동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아이디어는 쉴 새 없이 내놓습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래서 심지어 아이디어맨은 필요 없다는 설까지도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별로 쓸모없는 그냥 구상을 막 내놓고 추진력이 없다 보니까 그것은 단순한 아이디어맨일 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탁월성은 아이디어를 내는 창의성과 그다음에 그것을 실현시키는 추진력, 이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창의성이 인재의 제일 조건인 이유는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나가려면, 즉 경쟁에서 이겨내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아니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가르쳐서 고객 품귀의 시대라고 합니다. 고객이 품귀, 즉 줄어드는 시대라는 것이죠. 고객이 왜 줄어드느냐?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무엇이 좀 된다 하면은 경쟁업체가 계속 생겨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커피 전문점이죠. 커피 전문점이 좀 된다 하니까 계속 커피 전문점이 생겨서 그만큼 한 점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객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 품귀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이 고객 품귀 시대를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남과 다르게 생각하고 남과 다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즉 think different라고 하는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가슴에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회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IQ?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요즘에 선생님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창의적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더니 아이를 놀이를 많이 가르쳐준다. 그림을 가르친다. 음악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사람이 자유로운 발상을 하다 보면 창의성이 돋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진정성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아이디어를 낸 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분을 꼽으라면 이순신 장군님과 세종대왕입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그 전략에서 23전 23승을 한 그 기가 막힌 탁월한 전략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분의 IQ, 물론 IQ 검사 결과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IQ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알 수 없죠. 그런데 저는 어디서 보냐면 국가를 지켜야 되겠다는 애절한 진정성,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요, 몰입해야지 나옵니다. 어떤 분 이러시더라고요. 아이디어는 목욕하다 나온다고요. 그러면서 아르키메데스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목욕을 딱 하다가 금관의 부피를 알아내는 걸 알아내고 유레카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역시 목욕 같은 거 느긋할 때 아이디어가 나온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르키메데스가 임금의 지시를 받습니다. 이 왕관의 부피를 계산하라. 근데 왕관이 말이죠. 이게 무게는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게 오밀조밀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부피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큰일 났죠. 잘못하면 정말 어떤 형벌을 받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몰입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이 물방울도 달리고 뭐 달린 이 왕관의 부피를 어떻게 계산할까 하다가 어느 날 목욕탕에 쑥 몸을 담그다 보니까 넘쳐나는 물이, 즉 내 몸의 부피만큼 물이 겉으로 나오니까 유레카 한 거죠. 그건 뭘 의미하느냐? 목욕을 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아니라 노심초사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그걸 모르고 엉뚱한 말씀을 하면은 정말 곤란하죠. 그래서 저는 애절론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애절. 이건 제가 만든 2005년도에 제가 만든 것인데요. 책에 요즘 나옵니다. 애절이 뭐냐? 사랑의 애자입니다. 절실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일을 사랑하고 절실하면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애절론을 했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참 반갑더라고요. 오리진이 되라고 하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를 쓰셨던 강신장님께서 창조의 제1법칙은 사랑이다. 그것도 보통의 러브가 아닌 애절한 사랑, 하이 러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의견과 딱 일치됩니다. 아무쪼록 일을 사랑하고 그것도 절실하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공원이 있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어떤 공원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많은 아이디어를 낸 사람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제가 농협에 처음 들어가서 창구에 앉아서 보니까 과연 어떻게 고객을 대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고객이 오면은 일어나서 웃고 이렇게 해라. 근데 저는 거기에 흥미를 느껴가지고요. 그 단순히 고객을 객장에서 다룬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아하실지 또 인사는 몇 도로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걸 전부 메모하고 궁리하고 연구해가지고 드디어 농협에 들어간 지 3년 좀 지났을 때 재미있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만든 인사 연습기, 이 인사 연습기가요 단순하게 보이지만 이것을 갖다가 인사하는 사람들이 허리에다 갖다 대면 각도가 정확히 측정이 되는 연습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손님들이 오셨을 때 고객이라고 불러야 좋을지 사모님이라고 해야 좋을지 이런 걸 전부 엮어가지고 드디어 책을 냈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손님 잘 좀 모십시다가 그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농협에 들어와서 불과 4, 5년 만에 이 책을 냈습니다. 그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농협의 친절 서비스의 바람을 크게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했고 그 바람에 조직 내에서 먼저 승진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직장에 무엇을 남겼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아이디어는요. 건성으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뭐냐. 제발 건성으로 일하지 마라. 우리 회사에 바꿀 것은 없는가. 한번요. 여러분들 회사 바깥에서 회사에다가 전화를 걸어 보십시오. 자동 응답 장치의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 자동 응답 장치의 목소리와 내용을 들으면서 고객들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금년에 종합소득세를 내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의 이력을 전부 뽑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 회사에다가 전부 전화해 봤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저는 어느 카드 회사가 가장 친절하고 시스템이 잘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뭘 느끼는 줄 아세요? 다른 카드 회사는 뭐 하신 거냐 이런 얘기죠. 우리 카드 회사만 속된 말로 장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어 보셨어야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아, 우리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여러분, 서울의 반포대교, 잠수대교 가보셨습니까? 그 밑에 잠수교가 있고 위에 반포대교가 있는데 여름철이 되면 반포대교에서 물이 떨어져서 폭포를 이룹니다. 누구든지 잠수교를 빠져나갈 때 야, 이 양쪽에서 물이 시원하게 떨어지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제안해서 낸 분, 그분이 결국 그 아이디어를 성사시켰습니다. 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합니다. 뭐냐? 그 아이디어를 낸 분 못지않게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사시킨 사람의 창의성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간부시라면 밑에 있는 팔로우 직원들이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했을 때 이 사람아 그거 다 옛날에 검토해봤어? 이러지 마세요. 그거 돈 누가 될 건데? 이러지 마세요. 일단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좀 더 나은 아이디어로 만들 수 없는지를 곰곰이 궁리하다 보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건성으로 일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인생의 제 나름대로의 모토가 궁리하라 그러면 된답니다. 제 명함을 보면요. 명함 뒤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제 명함 뒤에 보면 궁리하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써 있죠. 저는 이것을 늘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삶의 모토를 갖고 있느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거 뭔지 아십니까? 친절체조라는 겁니다. 제가 농협의 연수원에 발령받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아침에 국민보건체조를 하시더라고요. 전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우리가 서비스 기관인데 국민보건체조도 중요하지만 그게 뭐 헌법에 꼭 그거 하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체조의 동작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소운동해서 목운동을 미소하고 결합시켜가지고 미소 하면서 웃게 만들었죠. 예를 들면 등배 운동도 꼭 이 손을 내뻗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손을 똑바로 하더라도 인사운동으로 바꿔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체조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몸통 운동도 괜히 맹목적으로 몸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손님이 왔을 때 방향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체조를 바꿨습니다. 이 체조의 국민보건체조의 12가지 동작을 바꾸니까 다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름 붙인 것이 친절체조입니다. 이 체조를 만든 것이요. 제 나이 40살 농협의 과장 때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제가 농협중앙회를 떠난 지 벌써 10년이 돼갑니다마는 지금도 농협에서는 이 체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분명히 공헌을 남긴 것이죠. 또 하나 재미난 것은요. 지금 인터넷에 친절체조라고 하면 좀 기분이 나빴는지 다른 직장에서 CS체조, 고객만족체조 이렇게 이름을 바꿨지만 제가 만든 체조가 인터넷에도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아이디어로 공헌해야 됩니다. 지금 또 화면에 나오는 게 이게 바로 농협 유시입니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윷은 등에 X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동그라미를 좋아하는데 왜 윷 등만 X자일까요? 전 여기에 의문을 품었죠. 그리고 스스로 답변을 내렸습니다. 아마도 옛날에 조상들이 윷을 개발할 때 동그란 도장을 윷 등에다 찍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화로불에 있는 부젓가락으로 이렇게 금을 거서 X자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꼭 X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윷을 보면 하얀 배보다도 X자가 있는 등을 더 좋아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윷놀이를 하면서 무의식 학습이 돼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상사에게 보고 드려가지고 바로 이 윷을 만들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나죠? 농협 윷입니다. 즉 농협 마크를 윷 등에다 올림으로써 윷놀이를 하는 그 순간이라도 우리 농협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각인시키자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 윷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업무 중에서 지금 찾아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내십시오. 그것은 궁리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포인트 3가지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은 회사에
분명히 공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 특유의 아이디어로 공헌한 것이 있습니까? 남들하고 같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것은 내 오리지널 아이디어야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와 공헌이 있으십니까? 또 당신은 평소에 그런 공헌을 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이 창의적인 노력은 다른 게 아니라 끊임없이 궁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공헌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지고 직장 생활이 달라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반포대교에 그 교량 분수를 만드신 분 윤석빈 씨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분의 경우에 이 여름철에 한강 고수부지에서 그 교량 분수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보람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도 농협에 강의하러 갔는데 거기 있는 사회자가 친절 체조를 만든 장본인이 오셨습니다 하고 안내할 때 그 신규 직원들이 환호하던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공헌을 하십시오. 무엇으로 하느냐? 창의성으로 하는 겁니다.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정말 인재요. 그런 사람이어야만이 임원으로서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